네, 오늘은 또 기사를 줍줍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사 내용이 짧은 건 아닌데요. 제가 글을 써놓은 게 그렇게 길진 않아서 일단은 내용은 이제 경향신문에서 다룬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된 노숙인에 대한 사건 내용인데요. 이제 이 기사의 요지는 노숙인이 살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주목하는 면이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사회면 기사입니다. 일단은 지난 6일에 발생된 사건이고요. 이제 60대 노숙인이 이제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고, 그 남성이 이제 이상동기, 그러니까 좀 이상 행동으로 인한 뭐 묻지마 범죄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약간 이런 류의 범죄 사건들이 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데이트 폭력이 살해 사건으로 벌어진 일도 있었고, 되게 뭐 강남역에서 살해됐던 몇 해 전에 있었던 일도 있고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가 어떤 뭐 특정 사람들이 남성이라고, 근데 범죄자들 대체로 남성이긴 했는데 어쨌든 범죄자로 특정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개인적인 분노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도까지 벌어지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몇몇 기사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번 피해 대상은 이제 고령의 노숙인인 점이 다뤄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지 않았나. 여타 데이트 폭력 같은 젠더 이슈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여성이 피해자고 남성이 이제 가해자인 상황에서의 사건들은 굉장히 많은 메이저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다뤄지는 기사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노숙인에 대한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살해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향신문이 해당 기자가 지적을 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죠. 노숙인 분들이야 뭐 항상 이제 피해자보다는 뭔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비춰지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이때 당시에 노숙인이 노숙자분께서 이제 살해당하기 직전에도 그런 이상 행동이나 그런 흉기 범죄 사건을 단속하기 위해서 불식 업무를 했는데, 불식 업무의 대상이 노숙자들이 많았다라는 점이 이제 기사 안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작 지금 피해자로 나타난 건 노숙인인데,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한 건 노숙인인데 그동안 범죄 단속을 위해서 불신 검문의 대상은 노숙인이었던 거죠. 항상 이제 범죄자들이 이마에 범죄자라고 써져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자라고 밝혀졌을 때 항상 너무나 이제는 클리셰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범죄자라니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고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경찰이 항상 불신검문하고 조사하는 거는 범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유력 용의자들, 뭐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절차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항상 범죄자들이 이마에 범죄자라고 써놓고 다니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두에게 다 죽음은 평등한데 우리의 목숨값이 따로 매겨져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력 정치인이 피습을 당하면 진짜 어디
생치기만 나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거의 살해당할 뻔한 것처럼 묘사되는 경향이 있고, 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젠더 갈등을 더 부추기는 쪽으로 기사화되는 경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면 노숙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룰 만한 이슈화될 만한 거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조용하게 끝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경향신문이 사회면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았으면 어느 노숙인의 죽음은 그냥 경찰서 보고서 안으로 끝났겠죠.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은 얼마짜리일지라는 생각도 문득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망했을 때 사건으로 다뤄지느냐, 아니면 조용히 가족들 사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무연고자로 그렇게 마무리될지. 인간의 삶의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 동등하고 평등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할 때 한 사람의 목숨도 수천 수만의 목숨 이런 식으로 막 무게를 경중을 나눌 수 없다. 그만큼 생명 하나하나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다뤄지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사례로 많이 보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노숙인 살해 사건 기사를 보면서 참,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노숙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도 분명 삶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을 테고, 아니면 조금 인생을 게을리 살아서 막노동을 전전하다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노숙인이 됐다 치더라도, 이름표에 노숙인이라고 된 순간부터 그의 삶의 어떤 존엄성은 지켜지지 못했고, 결국 그는 그냥 노숙인 모 고령의 사망자, 살해 사건의 피해자로 그렇게 이름표가 마무리돼 버렸습니다. 네, 목숨값에도 가볍고 무거운 경중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죽음에도 어떤 값어치가 매겨지는 삶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착잡한 마음에 기사를 한번 스크랩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가볍고 뭐 이렇게 다루기 좀 어려운 소재기도 한데, 그래도 저라도 이런 거 하나 퍼가요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또 제가 사회면 기사를 좋아하는 이유도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기사로 만들어주는 기자들과 그런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저널리즘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만 그런다고 느끼는 부분도 사실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딥니까. 사실 적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퍼갈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기사가 또 올라오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가볍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